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되돌아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되지 않고 전과사범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지금 전과사범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도 수사 중이지요. 자, 지금 현재 유럽 최대의 친북 총책이 긴급 체포됐으며 박원순, 이재명의 대북 코인과도 관련된 핵심 인물입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기 위해 가상화폐 관련 기술을 전수해 미국에서 공식 수배된 유럽 최대의 친북 총책 스페인 친북 인사가 체포됐다라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인물은 한국의 박원순, 이재명의 대북 코인과도 관련된 인물이며 향후 이 소식에 이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앞으로 이 소식은 일파만파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페인 경찰은 유럽 최대의 친북단체인 조선친선협회 창립자로서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알레한드로 카오 데 베너스를 마드리드 아도차 기차역에서 긴급 체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경찰은 긴급 체포된 카오 데 베너스 48세 이 자는 유럽 최대의 친북 총책이며 친북 회원들만 1만여 명을 거느리고 있다라며 이 친북 총책의 체포 이후에 앞으로 미국으로 이 신병이 인도될 것이라며 체포된 이 자는 20년 이상 형을 살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된 유럽 최대의 친북 총책 알레한드로 카오 데 베너스, 그는 2019년 4월 영국인 크리스토퍼 엠스와 함께 북한 김정은 정권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평양에서 블록체인 가상화폐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당국의 눈을 피해 미국의 가상화폐 전문가인 버질 그린피스의 행사 참석을 주선한 혐의로 미국에서 공식 기소가 된 인물입니다. 카오 데 베너스와 영국인 크리스토퍼 엠스 또 미국인 버질 그린피스는 북한의 가상화폐의 핵심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린피스는 이 행사에서 블록체인 가상화폐 기술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고 제재를 회피하는 방법을 북한에 전수했으며 이로 인해 지난해 4월 징역 5년 3개월과 벌금 10만 달러 약 1억 3천만 원이 선고가 된 인물입니다. 스페인 경찰은 카오 데 베너스 이자가 미국에서 최대 20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직 정보기술 IT 컨설턴트인 스페인 카오 데 베너스는 2000년 조선친선협회를 설립하고 외국 언론인들의 북한 방문을 주선하고 북한에 대한 해외 투자를 중개했습니다. 2016년에는 자신의 고향인 스페인 타라고나에 북한을 테마로 한 이 바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가 설립한 조선친선협회는 북한에 의해 공인됐으며 전 세계에 1만여 명 이상의 친북 성향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그린피스와 카오 데 베너스, 북한의 가상화폐 또 대북 코인과도 연결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미국인 그린피스는 재판 과정에서 미국 검찰은 그린피스와 한국 내 사업 연락책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제출했는데 그 안에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거쳐 해외로 송금된 수상한 해외자금 10조 원, 약 72억 2천만 달러의 출처를 쫓고 있습니다. 수상하게 해외로 빠져나간 10조 원이 있다는 사실은 지난 9월 22일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여당은 정권 초부터 이 중 일부가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해외로 송금된 수상한 자금 10조 원이 대북 송금의 단서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 지난 10월 11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위원은 가상화폐를 통한 북한 내의 외화 유입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윤 위원은 최근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었던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대북 코인을 발행해 사실상 북한으로 돈이 가기 위한 우회 송금을 택했다라며 대북 코인이 현금화되어 북한으로 돈이 넘어가는 상황을 지금부터라도 집중해 발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상한 해외 송금 의혹 역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미국의 버질 그린피스 사건이 중요한 연결고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개발자 그린피스의 평양 발언, 쌍방울 그룹과 유착 의혹이 있는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는 미국에서 대북 제재 위반으로 처벌받은 그린피스가 개발에 참여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가상화폐 10억 개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쌍방울 그룹은 이재명 대표가 2018년 친형 강제 입원 의혹 관련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총괄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2억 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미국의 그린피스와 아태협의 연결고리로 알려진 가상화폐 이더리움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기술로 이것만으로 둘 사이를 엮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피스 사건 당시 미국 검찰 구형 요청서를 보면 그린피스 사건에 왜 주목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린피스는 미국 정부 승인 없이 무단으로 평양을 방문해 가상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했다는 혐의로 2019년 11월 미국 수사당국에 체포되어 지난 4월 12일 63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에 이 그린피스를 북한으로 들여오고 또 북한에서 블록체인 사업 가상화폐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한 장본인은 바로 유럽 최대의 친북 총책이라고 할 수 있는 알레한드로 카오 데 베너스입니다. 카오 데 베너스는 2019년 4월 영국인 크리스토퍼 엠스와 함께 미국인 버질 그린피스를 평양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회의에 공식 참여하도록 모든 준비를 마친 장본인입니다. 그린피스와 아태협의 연결고리로 알려진 가상화폐 이더리움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기술로 현재 수사당국의 집중적인 조사를 받고 있으며 미국 검찰의 구형 요청서를 보면 그린피스의 범죄 사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019년 4월 북한 평양으로 무단 방문한
그린피스, 그는 컨퍼런스에 참석해 가상화폐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할 수 있다라며 미국은 블록체인을 통한 금전 지불을 막을 수 없고 유엔은 거래를 막을 수 없다라고 강연을 했습니다. 구형 요청서에는 당시 강연 장면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린피스는 화이트보드에 북한 화폐를 인터넷을 통해 해외로 빼돌리는 구조를 직접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합니다. 강연 마지막에 절대 제재받지 않는다라며 웃는 모습까지 그렸습니다. 구형 요청서에서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린피스의 범죄 증거로 제시된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이 한국 측 인사들과 이메일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우겸 의원은 가상화폐 이더리움 개발자 그린피스와 에리카 강이라는 한국 여성이 2018년 6월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김우겸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그린피스를 수사하고 기소한 뉴욕 남부연방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문건 중에 하나로 구형 요청서에도 등장했습니다. 김우겸 의원이 공개한 이메일은 당시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자료 중 하나로 2018년 6월에 에리카 강과 그린피스가 주고받은 메일, 여기에는 서울시장 당시 박원순 시장이 한국 블록체인 산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7월 23일 크립토 서울이 주최하는 VIP 서밋 코리아 행사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참석할 것이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에리카 강은 구형 요청서에서 CC4로 지칭된 인물입니다. 당시 김우겸 의원이 자료를 공개한 이유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작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 목적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 수사용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김부겸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사건을 지휘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검사 본능을 발휘해 직접 수사하고 또 부장검사를 지휘한 것은 검찰청법 8조 위반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우겸 의원은 방송에서 검찰이 그린피스 사건과 민주당을 연관 지으려 한다는 근거 중 하나로 검찰이 동북아 평화경제협의회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를 압수수색할 때 50여 개의 키워드를 검색했는데 그중 하나가 가상화폐였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미국 검찰의 구형 요청서를 보면 미국인 그린피스는 2019년 4월 26일 자신의 부모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남북 경제를 블록체인으로 연결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적었습니다. 2019년 8월 6일에는 북한에 한 번 더 가고 싶다고 친구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한국에서 북한으로 이더를 보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구형 요청서는 기본적으로 그린피스의 죄를 증명하는 문서이기에 왜 그린피스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는 기술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이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가상화폐, 코인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 한국도 블록체인을 매개로 북한과 교류하는 것을 원한다고 그린피스가 생각했다는 정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왜 가상화폐에 관심이 많은지는 그 후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린피스 사건과 관련해 쌍방울과 아태엽이 등장하는 대목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가상화폐 기술로 대북 제재를 피할 수 있다는 그린피스의 평양 연설 직후인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당시 이재명 대표가 지사직을 맡고 있던 경기도와 아태엽이 공동으로 주최한 아시아 태평양 국제대회가 열립니다. 이 행사는 쌍방울 그룹이 후원을 했는데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에
대북 사업을 총괄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2020년 4월 아태협의 영문 명칭 앞글자 APP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4월 27일을 기념해 APP 427 코인을 발행하게 됩니다. 아태협은 APP 427을 북한의 대안화폐로 만들겠다는 계획까지 당시 코인 설명서에 적어 놓았습니다. 아태협 안수부 회장이 이 코인을 이재명 코인이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북한에 가서 코인을 쓸 수 있다라고 홍보했다는 주장도 전 아태협 직원의 입을 통해 나온 바 있습니다. 아태협은 당시 투자자들에게 북한에 현금을 보낼 수 없으니 코인을 발행한 것이라며 100명의 투자자에게 10억 원의 투자금을 받고 KBS 간부가 1,000만 원을 투자해 코인 20만 개를 지급받았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이 KBS 간부는 2019년 7월 아태협과 경기도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한 대북 교류 행사에 참석해 북한 측 리정역과 조선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만들어진 코인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린피스 사건 조사를 마친 미국 검찰과의 수사 협조 역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